네, 이란 전쟁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실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막강하니까. 네, 그렇죠. 말이 필요 없는 천주국이고 압도적인 국방력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은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국방력이 세계 15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영토가 작은 대신에 모사드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정보 집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아이언돔도 있죠. 네. 공군력은 세계 9위 정도 되는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I 아디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네. 레이더 탐지는 물론 전자전 장비를 갖춘 최첨단 전투기거든요. 야. 그래서 실제 국방력은요. 더 높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국방력이 세계 16위고요. 인구 오. 많고 영토 크고 그리고 병력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61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2일 국영 매체가 지하터널에 가득 찬 드론과 미사일을 보여줬는데요. 네. 물론 이란의 무기들은 주로 재래식 무기라서 미국과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런 대리 세력이 협동 공격을 하고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는 그러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할 때도 드론을 벌떼처럼 쏟아붓거든요. 맞아요. 세계에서 최강인 아이언돔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수에는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텔아비브가 순간순간 뚫리기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드론 한 개를 요격하는 데 쓰는 미사일 가격이 60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드론은 불과 3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심지어 이런 드론을 하루에 이란은 400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재고가 거의 떨어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요. 이게 사실 뭐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뭐 막강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더 정말로 잘 버텨내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 베트남전을 갖다 좀 기억을 해보세요. 네. 미국은 늘 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베트콩을 정말로 많이 죽였어. 이 군사시설도 정말 엄청 많이 파괴했어. 이러면서 이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베트남은 훨씬 더 큰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네. 2003년 이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사담 후세인을 추출했지만 이 미군 4,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하나로 3,000조가 넘는 전쟁 비용이 발생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전쟁 모두 미국이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시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많은 미국인들이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이란을 쳐야 되는지 잘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미군이 6명이 사망을 했고 아하. 처음 100시간 동안 쏟아부은 이 비용이 약 37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5조가 넘고요. 앞으로 이제 500억 달러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요. 지난 5일이었죠. 미국 국방부가 이제 이런 보고를 합니다. 현재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90%, 드론은 83% 감소했다. 이제 이게 이란의 공격 빈도수가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란의 전력이 먼저 좀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란은요. 아직 우리 무기 충분한 게 많다. 충분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를 많이 파겠다고 하지만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진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그 가자 전쟁 아니라 전쟁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기 소모전에 좀 취약할 수가 있죠. 그렇죠. 미국은 또 전쟁은 다 돈이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 압박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탄도 미사일 2,000기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많이 없어졌긴 했겠지만 미국 싱크탱크 CNA 분석가는요. 이란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얼마나 오래 버틸지도 사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군요. 이 쿠르드 민병대 참전 이야기, 이건 또 어떤 소리입니까? 이제 폭스뉴스가 이 수천 명의 이제 쿠르드족이 이란에서 작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 발단이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 전쟁의 목적이라는 게 이제 이란의 정권 교체, 뭐 핵능력 완전 제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했는데 이건 사실 공중전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실 지상군을 투입해서 조금 이란을 갖다 탈탈 털지 않고서는 네. 불가능한데.
일단 이 이스라엘의 경우를 갖다 보면은요, 이 지도가 이제 나올 텐데요. 네네. 이 지상군, 네 저기 보세요.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는 이란이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요. 떨어져 있죠. 또 중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끼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이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일단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시설에서 이제 집결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병사들과 함께 장갑차 같은 기갑 부대가 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잡하네. 군수 물자가 하루아침에 비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네. 지상군을 갖다 이렇게 투입한다라는 거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을 부추겨서 이렇게 현지 세력을 이용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쿠르드족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현재는요. 네,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이라크 네 나라에 걸쳐서 사는 소수 민족인데요. 오랫동안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하면서 무장 투쟁을 해온 데다가 산악 지역 지형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란의 네. 산악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침투해서 이란 내 사회 호적 혼란이나 민중 봉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거군요. 네네. 근데 제가 받은 현지 소식에 따르면은요, 이란 쿠르드 지역에 있는 혁명수비대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서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하. 무서워서 네. 과연 봉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따라서 쉽게 봉기하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전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뭐 4주나 6주면 뭐 끝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헥스에스 장관이 한 8주 정도면은 끝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재미있는 게 사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이 럼스펠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6일이나 뭐 6주 정도면 끝날 것 같아. 뭐 6개월까지는 절대 안 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한참 갔죠. 8년이 갔어요. 8년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철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지금 중동 작전은 이 센트콤, 이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부사령부가 우리 조금 더 많은 군사 정보 장교가 좀 필요해. 네. 9월까지는 좀 보내줘.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9월까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도 뭐 기름값이 문제가 크죠. 이제 그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전쟁으로요. 전 세계 원유하고 석유 제품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위협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사실상 봉쇄가 되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가면은 2, 3주 내로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이게 석유 비축량이 중요한데 이 비축량을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15일, 인도네시아는 20일,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60일 정도고요. 유럽연합도 9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원유를 못 쓰게 되면은요,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고 거기다 지금 하늘길도 사실상 막혀 있죠. 네. 그럼 이건 글로벌 물류 대란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 경제에도 절대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너무나 막막한 일입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나요? 뭐 지난 1일 이란이 물밑 협상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가 깜짝 놀라서 백악관에 전화해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고요. 네네. 백악관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부인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어제 6일자로 이란에 폐쇄시킨 대통령이 SNS에 네. 일부 국가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완벽한 항복 외엔 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정예 파리 공수 사단이요, 조만간 중동에 배치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상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상황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